한철학, 고천문, 고대 수련문화, 칠성경과 북두주, 2021년 10월, 환극나라, 환극도원. 오늘 소개하는 자료는 북극성과 북두칠성, 삼태성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유의 한 철학이자 고천문, 고대 수련문화 소개입니다.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해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끝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비밀을 풀면 우주 창제의 비밀과 우리 몸의 창제의 비밀이 풀립니다. 우주 운행의 원리를 이해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복본. 우주의 중심에는 삼원이 있는데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이 있습니다. 그중 자미원에는 우주의 절대자 북극성이 있고 그 담장 아래에는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미원 우측 위에는 삼태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중요한 별자리가 북극성, 북두칠성, 삼태성입니다. 이것을 사전학습으로 강의한 연후에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보시면요. 은하수가 이렇게 지나고 있고 우주의 궁궐 자미원 별자리가 있고 그 중심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그 자미원 담장 아래쪽에 이렇게 북두칠성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우주의 정부종합 청사인 태미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미원 우측에 바로 이렇게 세 마디로 되어 있는 별이 바로 삼태성입니다. 오늘 강의한 중요한 별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별자리를 보면은 바로 우주의 중심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별자리 중에 자미원 별자리 중간에 바로 북극성이 있고 북극성 그 아래쪽에 북두칠성이 이렇게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북두칠성 6번째 별에 이렇게 보성이 하나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측에는 바로 이 태미원 자리 별자리에 우측 위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6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삼태성입니다. 오늘 북극성, 북두칠성, 삼태성에 대해서 강의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교육 자료로 천문유처에 나오는 북두칠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칠성은 자미원 별자리 담장 바로 아래에 북두칠성이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자료에서 확인을 해보면 자미원 담장 아래 바로 이렇게 북두칠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면이 아니라 원형으로 보면은 바로 우주의 중심 북극성이 변하지 않는 우주의 주제자로 이렇게 자미원 중간에 위치해 있고 그 자미원 담장 바로 바깥쪽에 북두칠성이 이렇게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북두칠성이 좌측으로 운행을 하면서 북극성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천문유처에 나오는 북두칠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두성은 칠정의 축이 되고 음양의 본원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한가운데를 운행하여 사방을 제어함으로써 사실을 바르게 세우고 오행을 균일하게 한다. 또 말하기를 임금의 상인이 호령하는 주체이다. 또 제왕의 수레가 된다 하니 운동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 즉 북극성을 보좌하는 비서실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우주를 좌측으로 운행시키는 힘의 주체입니다. 해설을 해보면 칠정이 축이 되고라고 하는 뜻은
해와 달 및 오성을 칠정이라고 하는데 북두 칠성의 가리킴에 따라 칠정이 움직이므로 칠정의 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북두 칠성의 자료가 인방을 가리키면 인시가 됩니다. 또 북두성을 칠정이라고도 합니다. 고종수필에서는 모용소종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북두를 향해서 맹설을 했다. 선인이 말하기를 세간에 이러한 풍속이 있었으니 살펴보면 남두는 사람의 태어남을 주관하고 북두는 죽음을 관장한다. 그러므로 북두를 향해서 맹설을 하는 것이다. 또 미서 최오전에 최오가 북극을 향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관 아래다가 북두 칠성 표시가 되어 있는 칠성판을 깔아서 바로 하늘의 은하수를 타고 운행에 가는 북두 칠성의 배를 타고 자미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두 칠성은 태일의 아래에 있는데 7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교나 기문학 등에서는 보성과 6번째 별에 붙어있는 작은 별을 합하여 9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림자로의 6번째 무곡성의 자보 우피를 의미합니다. 또 아라벤이나 인디아는 보성과 북두칠성을 합해 8개로 보았으며 현대 서양 천문에서는 보성과 6번째 별 사이에 1개의 작은 별을 더 찾아서 9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바로 북극성을 보좌하는 북두칠성, 이렇게 탐낭, 거문, 녹전, 문곡, 염정, 무곡, 파군성이라고 하고, 무곡성에는 바로 여기에 보성과 필성이 가까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두칠성을 머리별에 있는 첫 번째 별을 정, 또 양이라고 하고, 두 번째 별을 법, 즉 음이라고 하고, 세 번째 별을 영, 즉 화라 하고, 네 번째 별을 벌, 즉 수라 하고, 이것을 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별을 살, 즉 토라 하고, 여섯 번째 별을 위, 즉 목이라 하고, 일곱 번째 별을 엉, 정, 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표라고 합니다. 이거를 성기, 옥형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은 정의 첫 번째 별을 정성이라고 하니 하늘이 된다. 주로 양의 덕을 맡으니 천자의 상이고 땅의 12분야로는 진나라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 별을 법성이라고 하니 땅이 된다. 주로 음적인 일과 형벌을 주관하니 황후의 상이고 초나라에 해당한다. 세 번째 별을 영성이라고 하니 재난과 해침을 맡는다. 사람이 되고 오행으로는 화를 맡으며 양나라에 해당한다. 네 번째 별을 벌성이라고 하니 하늘의 이법으로 무도한 것을 치는 일을 한다. 때가 되고 수를 맡으며 오나라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 별을 살성이라고 하니 중앙을 맡아서 사방을 도우며 죄 있는 자를 죽이는 일을 한다. 음이 되고 토를 주관하며 연나라에 해당한다. 여섯 번째 별을 위성이라고 하니 하늘의 오곡을 저장하는 창고이다. 유리 되고 목을 주관하며 조나라에 해당한다. 일곱 번째 별을 엉성이라고 하니 병사에 관한 일을 맡는다. 성이 되고 금을 주관하며 제나라에 해당한다. 여덟 번째 성기 옥형,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별을 괴라고 하니 괴는 성기에 해당되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별을 표라고 하니 이는 옥형이 된다. 이상 북두칠성 별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천문요초에 나오는 별점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일곱 별을 칠정이라고 하니
별이 밝으면 그 해당하는 나라가 번창하고 밝지 못하면 해당하는 나라에 재앙이 있습니다. 별 하나하나마다 해당하는 나라가 표시가 되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천자가 종묘에 공손하지 않아서 귀신 조상을 공경하지 않으면 궤의 첫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하게 되고, 만약에 궁궐을 넓게 짓기 위해 망령대의 산이나 구렁을 개척하면 두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만약에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 정벌에 백성을 자주 동원하면 세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만약에 호령하는 것이 사시에 어긋나서 천도를 밝히지 못하면 네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만약에 바른 음악을 폐하고 음탕한 소리 듣기에 힘쓴다면 다섯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합니다. 일곱 번째, 만약에 농사 짓고 노예 치는 것을 권하지 않아서 농사나 길쌈에 힘쓰지 않으며 법을 어렵게 하고 형벌을 남용하고 어진 사람을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여 정치를 잘못하면 여섯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만약에 사방을 어루만지지 않아서 변방 국가들과 중국이 불안해지면 일곱 번째 별이 밝지 않거나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북두성의 곁에 별이 많으면 평안해지고 북두성에 별이 적으면 사람들이 윗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열 번째, 이 북두칠성에 달이 침범하게 되면 병난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대사명령이 내리게 되며 별이 북두성을 거스르면 임금이 위태하게 됩니다. 해성이 침범하면 임금이 바뀌게 되고 유성이 침범하면 외적의 침입이 있게 됩니다. 객성이 침범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오성이 침범하면 중국에 난리가 일어나 임금이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햇무리 또는 달무리가 고리처럼 북두성을 둘러싸거나 달무리가 지고 북두성이 흔들리며 움직이면 병난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점 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문유초에 나오는 북두칠성 여섯 번째 별에 붙어있는 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성은 북두성이 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니 성상의 상이다. 보성은 한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고 북두칠성의 제6성인 계양성 옆에 있다. 별점 보는 방법은 보성은 밝은데 북두성이 밝지 못하면 신하는 강하고 임금은 약하게 되고 북두성이 밝은데 보성이 밝지 못하면 임금은 강하고 신하는 약하게 된다고 별점을 치는 것으로 천문요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정교육자료 두 번째 천문요초 삼태성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태미원 별자리의 우측에 위쪽에 있는 6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이 바로 삼태성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은하수가 지나고 자미원 별자리가 있고 태미원 별자리가 있고 천시원 별자리가 있는데 바로 태미원 별자리 우측 끝부분에 이렇게 6개의 별자리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삼태성입니다. 북두칠성과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별입니다. 북두칠성이 자미원 아래 이렇게 위치해 있고 바로 그 아래쪽에 태면 위쪽에 이렇게 삼태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치를 꼭 기억하십시오. 천문요초에 나오는 삼태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태는 상공의 지위이니 주로 덕을 베풀고 임금의 뜻을 널리 펴는 일을 한다. 서쪽으로 문창성에 가까운 두 별이 상태이니 사중이 되고 수명을 주관한다. 그 다음 별이 중태이니 사중이 되고 종실의 일을 맡는다. 동쪽 두 별을 하태라 하니 사록이 되고 국방에 관한 일을 맡는다.
삼태로서 덕을 밝게 하고 어긋나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일설에는 삼태를 태계라고도 하니 상계의 윗벌은 천자가 되고 아랫벌은 황후가 되고 중계의 윗벌은 제후와 상공이 되고 아랫벌은 경과 대부가 된다. 이 별자리 이름들은 바로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그 별자리 이름에 설명이 나오는 별자리 이름들입니다. 하계의 윗벌은 선비가 되고 아랫별은 서민이 된다. 이것은 음양을 조화롭게 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니 각 별에 변화가 있으면 각기 별들이 맡은 바의 임무로서 점을 보게 된다. 참고로 김시섭의 증식록 축이 제9장을 보면은 하늘의 신표인 금척의 형상이 삼태성을 늘어놓은 듯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태는 소미의 위쪽에 있는데 태미원 자리 모두 6개의 별이 둘씩 쌍을 지어 세무더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별점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임금이 병사를 쓰기를 좋아하면 상계의 윗별이 멀어지면서 색깔이 붉게 되고 궁궐을 고치고 정원을 넓게 만들며 음악과 여색에 방자하게 되면 상계의 별이 붙으면서 동서로 비스듬하게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임금이 약하면 상계의 별이 좁혀지면서 어두워지고 공과 후가 배반하여서 자신에게 소속된 병사들을 동원하면 중계의 윗별이 붉어지고 외적이 변방을 침범하여 중국을 요동시키면 중계의 아랫별이 멀어지면서 동서로 비스듬해지고 색깔은 흰색이 됩니다. 경과 대부가 바르지 못하고 사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중계의 아랫별이 멀어지면서 색이 붉어집니다. 백성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법을 범해서 도적이 되면 하계의 아랫별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권본을 버리고 말초적인 것을 따르며 사치를 좋아하면 하계의 윗별이 사이가 벌어지며 동서로 비스듬해지고 색깔이 희어집니다.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 도가 있고 세금을 적게 하며 형별을 공평하게 하면 상계의 두 별이 가까워지고 제후가 공물을 바치고 공과 경이 충성을 다하면 중계가 서로 가까워지고 서민이 교화되고 부역에 차례가 있으면 하계가 가까워지고 만약에 임금이 사치하고 부역을 자주시켜 백성이 일하는 때를 빼앗으면 상계가 멀어지고 제후가 임금을 참칭하고 공과 경이 욕심대로 전행하면 중계가 멀어지고 선비와 서민이 이익만을 쫓고 호걸이 서로 능멸하면 하계가 멀어지고 상계가 평상의 형태를 지키면 음양이 조화롭고 비와 바람이 때맞춰 오며 곡식이 풍년이 들고 태평해지고 상계가 평상을 지키지 못하면 이와 반대로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고르게 밝으며 상중 하계의 별자리 모습이 서로 비슷해지면 임금과 신하가 화목하며 법과 명령이 평등해지며 별자리가 가전을 하지 못하면 도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금성 또는 화성이 머무르고 들어오면 병난이 일어나고 달이 침범하고 달무리가 지면 상공이 옥에 갇히게 되고 객성이 침범하면 귀한 신하가 자기와 땅을 하사받게 되고 객성이 나가면서 색깔이 창색으로 되면 신하가 자기를 뺏기게 되고 객성이 머무르면 대신이 쫓겨나게 되거나 혹은 기인이 병이 나게 됩니다. 해성이 침범하면 상공이 쫓겨나게 되고 유성이 침범하면 천하의 병난이 발생하고 장군에게 우환이 생깁니다. 유성이 중태에 다가서면 장군과 정성에게 우환이 생기고 임금이 잔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삼태성에 대한 천문요처의 별점 얘기는 나라의 통치와 관련된 신화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이 삼태성 별점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이 삼태성의 형태를 자세히 관찰을 해서 우리나라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의 본론입니다. 칠성경과 북두주. 칠성경은 북두 칠성의 성령의 기운을 받아 영원한 생명과 건강한 몸을 얻게 하는 주문입니다.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북두 칠성이 우리의 인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칠성판 인체 7기와 공명하는 북두 칠성, 이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탐낭,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성이 바로 우리 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칠성경 일렁법.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대신 상조근골 하부곤륜 조리강기 통제근군 대개탐낭 문곡거문 녹종염정 무곡파군 고상옥황 자미제군 대주천재 세인미진 하제불멸 하복부진 원항정기 내합아신 청강소지 주야 상륜 속거소인 공공생 공공공 호도 구령 원견존이 영보장생 삼태허정 육순곡생 생아 양아 호하 형아 허신형 괴 귀작 귀관 행 귀화 기보 표 존재 극급 여율령 저러주와 같이 처음 일독제는 칠성경이란 말을 붙여 읽고 주문 중간에 석고서인 공공생 공공공 호도 구령이란 부분에는 자신의 출생연도와 간지, 이름, 본명을 넣어서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석고서인 병호생 홍길동 호도 구령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칠성경 근본 정신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대신 칠성열의 대제군은 북두구진이시며 중천대신이시니라. 칠성성신은 열애이시며 대제군으로 북쪽에 있는 9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천대신이니라. 열애라는 말은 곧 부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황천신과 중천신의 개념으로 중천신이 있고 북쪽 하늘은 하늘의 중심 하늘인데 센트럴 헤븐이라는 뜻에서 중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복록과 수명을 북두칠성이 맡고 있습니다. 북두구진 중천대신 북두칠성은 9개인데 2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만치 인체에서 구멍이 7개인데 2개가 안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6번째 무곡에 붙어있는 자보와 오필 2벌을 말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요즘은 별빛들이 굉장히 밝아져서 자세히 보시면은 맑은 날 저 2별이 육안으로도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이 바로 중천대신이다. 신명 가운데 황천신이 있고 중천신이 있다. 정산선생은 자손을 둔 신은 황천신이니 하늘로 올라가 삼신이 되어 자선을 타 내리고 중천신은 자손을 두지 못한 신이 중천신이니 곧 서신이 되느니라. 서신은 무엇인가? 자신도 서신이지만 중천신 모든 신은 다 서신이다. 이런 서신을 이끌고 하신 하나님의 청명을 서신사명이라고 한다. 복록과 수명을 줄 때에는 치우침이 없어야 하므로 복록과 수명을 맡은 신명은 곧 서신이고 중천신이다. 중천신이 서신이 되는 것은 서신이 우주의 가을에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다. 불교에서는 서방 정토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 서방 정토라는 것은 서쪽이 아니라 해탈을 할 수 있는 미륵부처님의 진리이다. 서방에서 서라고 하는 것은 새로 강명이 열리는 가을의 정신이 되는 것이다. 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을이라는 개념이다. 상조근골 하부곤륜
조리강기 통제근곤, 상조근골 하시고 하부곤륜 하시며 조리강기 하시고 통제근곤 하시니라. 위로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근골에 조회하고 아래로는 곤륜산을 덮고 있으며 천지의 질서 강기를 조화롭게 다스리고 하늘과 땅을 통제하시느니라. 근골은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천상 옥경이고 곤륜은 지구의 중심 자리가 곤륜산이기 때문에 지구의 대명사입니다. 조리강기 통제근곤 이치가 우주의 깃털이 되는 씨줄과 날줄같이 묶어서 근곤의 정신을 가지고 통제합니다. 상조근골 하부곤륜, 위로는 비춰주는데 근골까지 하느님께서 계시는 근골인 옥경의 세계까지 비추고 아래로는 곤륜 지상의 모든 것을 덮는다. 즉 위로는 근골을 비추고 아래로는 땅의 중심인 곤륜을 비춘다는 뜻이다. 곤륜산은 땅의 중심이다. 근골은 금빛찬란한 대걸이라는 뜻이다. 하느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이 근골은 북극수라는 곳에 있으며 이곳을 무극수라고도 한다. 이곳을 북극자미궁이라고 한다. 땅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빛이 희미하다고 하여 잠이라는 말을 썼다. 우측에 자미원과 28수도를 보시면은 그 중간에 자미원 궁궐 안에 북극성과 그 자미원 담장 바깥에 북두칠성이 보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를 바로 자미궁이라고 하고 북극수, 무극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주의 절대자, 마고 삼신, 북극성이 계신 바로 자미궁궐을 이야기합니다. 대개탐낭, 문곡거문, 녹종염정, 무곡파군. 대개탐낭과 문곡거문과 녹종염정과 무곡파군은 큰 물이 되는 탐낭성, 북두칠성 중 우두머리 별이다. 7개의 별자리를 지키는 모든 신명 앞에 대개자를 붙인다. 그 중에서도 천상신명계에서 이끄는 북두칠성 가운데 수장이 있는데 탐낭성에 계시는 수장이 있다. 문곡, 거문, 녹종, 염정, 무곡, 파군은 칠성 중 나머지 6개의 이름이다. 세종대왕의 천문요초에도 보면은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고상옥황, 자미제군, 대주천재, 세임미진. 고상옥황과 자미제군이시니 대주천재 하시고 세임미진 하시니라. 고상옥황성과 자미제군성, 북두구성이 하늘 끝까지 크게 두루 미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작은 먼지까지도 모두 미치게 되느니라. 하재불멸, 하복부진, 원항정기, 내합아신. 하재불멸이며 하복부진이리요 원항정기여 내합아신 하소서. 어떤 제약인들 멸해지지 아니하며 어떤 복인들 이르지 않으리요. 원문하고 어떤 데는 크고 바른 기운이여 내 몸과 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강소지 주야상륜 석고소인 공공생 공공공 호도구령. 청강소지에 주야상륜하니 석고소인 공공생 공공공은 호도구령 하노니 북두칠성이 가르치는 바에 밤과 낮이 항상 도니 속세에 사는 공공생 공공공은 도를 좋아해서 칠성님의 성령을 구하옵니다. 청강은 북두칠성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북두칠성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밤낮이 서로 돌아가니 어떤 책에서는 항상 상자를 써서 밤낮이 항상 돌아가니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북두칠성이 가리키는 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과 달을 따질 때 활용하는 12지지, 자촉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기준이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은 하늘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시계입니다. 북두칠성의 6번째, 7번째 별이 초저녁에 가리키는 방향이 그 달의 월건이 됩니다. 지금은
인월 세수를 쓰기 때문에 음력 정원인 1월은 무조건 인월이 됩니다. 2월은 묘월, 3월은 진월, 4월은 4월이고 5월은 5월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이 하늘과 땅을 통제한다고 이야기하며 또 북두칠성을 저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정월에는 초저녁에 6번, 7번 별의 방향이 인방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밤 동안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한밤중이 되면 4번과 5번 별이 방향이 인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면 1번, 2번 별의 방향이 인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번, 2번 별에서 5배 거리의 북극성이 있습니다.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칠성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하루에 360도를 돌면 매년 매달 똑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361도를 돌아서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30도씩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 다음 달에는 6, 7번 별이 초저녁에 묘방을 가리켜서 묘월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면 30도를 더 가서 진방을 가리키게 됩니다. 윷놀이를 보면 육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방에 각기 5점이 있고 중심으로 굽어서 2점이 있는데 전부 7고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 포항시 칠풀이 고인돌 유적지에 북두칠성이 겨뤄져 있고 그 옆에 육판이 그려진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육판이 북두칠성이 운행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육판의 중심점이 북극성이고 바깥에 있는 7개는 28수를 나타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두칠성이 동서남북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28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윷놀이는 북두칠성의 운행 원리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성을 다른 말로 테일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별들은 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운행의 원 꼭지점은 북극성이 되는 것입니다. 원견존이 영보장생, 삼태허정, 육승곡생, 생하, 양하, 호하, 형하, 허신형, 원견존이하야 영보장생 하노이다. 삼태허정과 육순곡생이시여 생하, 양하 하시고 호하, 형하 하사 허신형 하소서. 원견존의 영보장생 원하옵건대 존엄한 의로운 모습을 제가 배우고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영원토록 장생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원컨대 북두칠성의 존귀한 성령의 모습을 칭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옵나이다. 삼태성의 상태성인 허정과 중태성의 육승과 하태성의 곡생이시여 북두칠성과 삼태성의 두 성신께서 합덕해서 내 생명을 낳아주시고 내 생명을 길러주시고 내 생명을 보호해주시고 내 몸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몸을 허락해 주소서. 북두칠성 아래에 상태, 중태, 하태, 삼태성이 있는데 상태의 별명이 허정이고 중태는 육순, 하태는 곡생입니다. 삼태성은 총 6개 전부 음양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삼태성의 각 이름이 허정성, 육순성, 곡생성인 것입니다. 삼태성은 개덕성군으로 덕을 열어주는 성군이고 중태성은 사공성군으로 사공은 지금의 건선불 장관과 같은 벼슬 이름입니다. 사공으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공을 주장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하태성은 사록성군으로 인간의 녹을 맡고 있습니다. 삼태성신이여 북두칠성과 함께 나와 나의 자손을 낳아주시고 나와 나의 자손을 길러주시고 나와 나의 자손을 보호해주시고 나와 나의 자손을 이루어주시고 나와 나의 자손의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괴, 귀작, 기관, 행, 귀하, 기보, 표 존재, 극급, 여율령 괴성, 작성, 관성, 행성, 화성, 보성, 표성,
종성, 재성의 9분의 성령님이시여 저의 소원이 뜻대로 급히 이루어지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괴작, 관행, 화보표는 북두 칠성의 이명입니다. 괴성, 작성, 관성, 행성, 화성, 보성, 표성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재불멸, 하복부진,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모든 복을 불러오고 싶다는 염원, 원앙정기, 내합, 아신, 원문하며 큰 천재 발언 기운을 받으려 내 몸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도구렴, 이 칠성님의 성령을 받고자 하옵나이다. 원견존이 영보장생, 존귀한 성령을 칭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나이다. 이런 우리의 모든 소원이 칠성경 주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급히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상 칠성경과 북두주 소개를 마칩니다. 자신의 레벨 차원산생에 큰 힘이 될 경입니다. 후천 5만년 새로운 천년왕국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지구별 상속자께서 15만 6천여 명의 하늘 사명자들을 통치하시며 새로운 지구별을 가꾸어 갑니다.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 복본의 역사 대업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복본 2021년 10월 26일 한국나라 한국도원 영한대의 방명성 감사합니다.